신인규 반갑게 시방쇼 반갑습니다. 아 우리 초이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안 오시네. 반갑습니다. 안 오세요? 예, 10월 27일 오늘 월요일 방송인데요. 지금 그 관세 협상보다 더 치열한 이 초이 출연 협상을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초이에 대한 협상. 아이고 이러고 벌써 이게 초이 예 홍보대사인데요.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야 놀래라. 혹시 뭐 좀 교감이 가능하실까요 오늘? 교감 가능하죠. 예. 교감 가능하죠.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홍보대사 초이가 출연 협상 극적 타결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네. 근데 근데 않거든요. 제가 들 때는 쉽지 않거든요. 싫다는 소리를 꽤 많이 내는데 예. 우리 PD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이제 또 선생님 옮겨주시니까 초이. 좋아하시네. 응?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 초이와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 힐링 타임이라고 하죠. 예, 힐링 타임. 오늘의 지친 하루. 그 이현우 씨 옛날 노래 있었어요.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예. 안부를 묻는 거죠. 초이의 방금 송곳니를 봤습니다. 송곳니. 무서워요, 송곳니. 어땠나요? 초이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까다롭거든요. 예, 출연 잘 허락 안 해주는데 그죠. 오늘은 예 우리 많은 우리 슈방세님들께 인사 한번 드리려고. 네, 오늘 왜냐면 코스피 사천시대 열었기 때문에 예 사천 사천시대 예, 추루 4,000개. 네. 예, 추루 4,000개. 사천시대 열었기 추루 굉장히 때문에. 좋아합니다. 초이는 추루 없으면 못 살아요. 음. 예, 초이는 사실은 누굴 닮았냐? 예, 댓글에는 이제 김민아. 김민아.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김민아 닮았다고 부모님. 저희가 규정짓기 좀 힘들고 댓글에 방금 전에 같이 방송하고 왔는데 예. 예. 댓글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제가 규정짓는 건 아니고요. 아니 네. 초이 닮았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가십니다 지금. 아이고 초이가 뭐 누구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상했죠. 초이가 네. 예, 기분이 조금 네, 정말. 뭐 가버렸습니다. 예, 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사 여러분 어서 오사.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저희가 그 지난주에 새로 고침 프로젝트 네네네.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오늘 후기 방송인가요? 뭐 후기도 좀 일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또 본인이 저렇게 또 모아놓고 글을 올렸길래 나도 길게 써놨어요. 가져왔죠 이렇게. 후기를 써놨길래 나도 후기를 썼지. 잘 쓰셨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이게 보이시죠? 요게 그 지난 1년간 이제 우리 박영식 앵커님과 제가 또 많은 분들 이렇게 그 보내온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준비해봤어요. 또 글을 또 이렇게 굉장히 길게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 좀 감성을 좀 건드렸죠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눈물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자막에 가려서 안 보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무거운데. 좀 무거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깐만, 그 쿠키 뭐예요? 요거는 어머 세상에, 이거 이지쟁이님 작품이에요. 이것도? 우리 이지쟁이님께서 야 대박순이네. 저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어쩜 좋아. 우리 이지쟁이님께서 이거 진짜 눈물 난다 진짜. 울면서 좀 시대 정신 좀 열심히 좀 해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울면서 먹었습니다. 정말. 시대 정신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쟁이님 오셨나 몰라? 이지쟁이님 아직 안 오셨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대 정신 이제 구독자 5만 시대 넘어야 되는데 여전히 4만 8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보다도 조금 더 꾸준하게 방송을 더 집중해 보도록. 우리 이지쟁이님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참고로 감사드립니다. 거기 이제 그 공방 이름이 그 이제 고 수제 쿠키샵 이런 데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올렸죠. 이걸 제 이제 인스타에도 올리고 공개를 했는데 형님이 이제 일일 형식으로 이제 올렸는데 너무 거기가 감사해요. 이제 단골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이름이 이제 그 이담 공방인데요. 그 실명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MBN 동기 중에 아나운서 이름이 이담이에요. 이담. 제 저기 MBN 아나운서 동기가 2010년 군번이 제 동기 이름이 이담이거든요. 그 친구 아직 MBN 다녀요. 근데 이제
그 인스타 게시물 올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 제 MBN 후배하고 그 동기들끼리 선배님 언제 공방에 오셨어요? 해가지고 댓글이 막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보니까 이름이 이담 공방이더라. 아하. 공방. 예. 그게 다예요. 아이고 뭐 과거 2년 좀 말씀해 주셨고. 담이가 잘 지내지? 그래요. 우리 시방 노발대발님 어서 오시고요. 예. 우리 혜진님도 반갑습니다. 예. 또 반갑고요. 시방 노발대발님은 옆에 있는 나를 모르는 영식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제 오른쪽에 오셨던 분인가봐요. 조금, 그러셨구나. 예, 모를 수 있습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예, 저 몰랐어요. 예, 저 옆에 혜진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하. 혜진님 옆에 또 앉으셨던 우리 우리 노발대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방 노발대발님하고 시방 남천동님하고 다른 분이인가요? 다르죠. 다른 분이에요? 다른 것 같아요. 개명한 게 아니야? 개명이실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그거는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럼 자 이제 그 대세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해야죠. 자, 이제는 말해야죠. 자, 대망론을 쓰고 대세프를 6회차를 하기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우리 또 저희 정치 사계하고 또 우리 고생하시는 청년 국회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진짜로 다 신인규 변호사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도와주신 분들이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협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박했죠. 협박하고 압박 넣었죠. 이거 할 거니까 좀 도와달라. 강요했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정말 다 자원하셔가지고 아직 자봉이잖아요. 진짜 자봉으로 진짜 소고기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소고기 치킨 샀죠? 치킨 정도로 치킨 정도로 치킨으로 소박하게 했는데 아니 너무 주말에도 뒤풀이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뒤풀이는 아니고 그래요? 비공식으로 비공식 했어요? 비공으로 저희가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아무튼 이 좀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참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참 행사를 6번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또 내년에도 좋은 또 기회에 저희가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또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잡담하는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잡담하는 시간은 아니고 예열 시간.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에 대한 후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신규 변호사가 한다거든요. 필요하면. 필요하면. 제가 한다고 저 솔직히 얘기해서 저 시방쇼 10만 행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저희 시방 주권 시대에는 시방세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잖아요. 못했죠. 10만 파티 못했죠. 진짜 한덕수 영장만 나왔어도 진짜 그러니까요. 다 순리대로 풀리는데. 그렇죠. 그때 이후로 모든 축제, 모든 콘서트 다 중단됐습니다. 근데 한덕수의 영장 기각 나오고 나서 지금 시방쇼가 예상한 대로 지금 사법부가 대반격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한 거잖아요. 굉장히 마음 아프죠. 어려운 시간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지금 대세프 하면서. 대세프 하면서 뭐 가장 힘들었던 거 뭐 많은데 일단은 사실 이게 봉사자분들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참여, 봉사 이런 거 저희가 조직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게 있는 거고 또 어려움이라는 거는 별로 없고 저는 굉장히 좀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즐기면서 했고 또 많은 분들 이게 소위 말해서 행사장에 갈 때까지는 좀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챙길 게 많기 때문에. 막상 열고 나면 막상 하고 나서 돌아오면 너무 좋군요. 그 보람과 그 쾌감은 정말 그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는 느낌.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올라오길 잘했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그 정상에서 야호를 느끼는 6차례의 그 대세프 프로젝트. 6호죠, 6호. 6호. 6번이나 이렇게 느꼈는데 왜 신부님에게는 신혼여행을 신혼여행의 기회를 이제 부여하며 신혼여행의 기쁨을 누리게끔 못하느냐라는 그 지금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매우 타당한데 빨리 보내자 지금 이런 의견이. 일단은 공사 구별 제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공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제 와이프에 대해서 제가 다 못다한 거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들 제가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와 만사성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지금. 예, 지금 다 나옵니다.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 가정을 돌보시. 예. 가정 다 돌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6번 잘 해냈고 내년에도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자, 그럼 우리 영식 형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6번 이렇게 하셨는데 뭐 어땠습니까? 뭐 신인규의 뭐 강압이라든지 압박, 협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컸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름의 언론 개혁, 정말 언론 개혁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진짜 언론 개혁 너무 필요하다 라는 생각 제가 합니다, 진짜로. 아침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 지형이 쉽지 않아요. 저는 뭐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제 일단은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의 게시물을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밝힐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근데 팬들 많이 오시더라. 뭐가요? 확실히 한동훈 대표가 팬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팬들이 많으시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저는 많더라. 저도 동일합니다. 뭐 이제 그 세미나장에 가기 전까지는 이게 괜찮을까? 이거 이 정도로 충분할까? 이거 너무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신인규 변호사의 어떤 추진력을 1년 동안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도저인가요? 어떤가요?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제 입장에서는 불도저고요. 따지지도 않고 개인 카톡 올 때 약간 좀 마음이 전혀 그렇지 전혀 우리가 보통 단톡방을만 이용하는데 이런 부탁할 때 제가 이제 개인 카톡을 넣거든요. 개인 카톡 장문으로 넣죠 제가. 그럴 때마다 철렁철렁.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 진짜 근데 그 철렁철렁이라기보다는 어느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다. 이 분의 추진력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주변을 참 놀라게 많이 한다. 주변을요? 그럼요. 의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때 대세프 한 번 하고 나서 갑자기 두세 번이 어느새 늘어나 있고. 원래는 한 번만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새 늘어나 있고, 어느새 책을 내고 있고, 어느새 시즌 2가 되어 있고, 어느새 사람이 바뀌어 있고. 그런 순간 2025년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료집은 6권이 벌써 나와 있고. 나왔죠. 이런 매직이다. 요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되게 본인을 또 띄워주는 비유가 되겠지만 신인규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 추진력과 그 성과에 대해서 본받아서 이런 대세프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어느새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신인규가 그 성과와 추진력을 따라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거. 진짜야, 진짜. 말만 드림만 남기지 않아. 그 어느 순간 책을 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실은 이게 그 시방 주권 시대이고 또 대세프도 이제 참여자 주권 시대로 우리가 함께 해온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 장을 연 거에 불과하지 다 이거는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루어진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 일이 많지는 않고 저는 그냥 올 한 해 요 대망론 책 나왔잖아요. 요게 요즘에 난 계속 마음에 남아. 이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제 시즌 2를 끝났으니까 또 책을 내고 싶다. 아니 이건 아닌데 그 얘기는 아닌데 진짜 이 책 힘들게 냈거든요. 진짜 저희 4명 우리 김용남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박영식 형님, 저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두 분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책 쓰자고 할까봐 두 분이 또 연락이. 그렇지만 이 우리 김용남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훌륭하신 두 분 덕분에 또 형님 덕분에 여기 책도 내고 정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쁨 나누면 2배. 더 하면 4배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가 좋은 성과로 결과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그 와주신 분들 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비공식 또 이제 미팅까지 하고 가신 분들 대단히 또 이제 제가
예. 대신해서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예 그날 또 이제 방송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네. 어느새 순간 번쩍 여기 와 있냐라고 또 슈퍼챗 날려주신 우리 황희두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아니 뭐 희두 이사님은 그 미팅 갔다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날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하고는 조금 이제 스몰 토크 조금씩 좀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번 대세프 마지막 때 우리 황희두 이사님, 김규현 변호사님 너무 알차지 않습니까? 네, 너무 참 감사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채워주셨던 우리 명민준 그 김종욱 박사님 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종욱 박사님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자주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들어달라고 하셨으니까 가야죠. 함께 가고 또 이번에도 시즌 2에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또 자리를 채워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방송을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보고 계실까요? 김종대 의원님 보고 계실까요? 아니 나는 이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 그래요. 예, 좋고요. 예, 용방불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보다 저거 보여주세요 빨리. 요거. 아니 인간적으로 시방쇼 팬이면 진짜, 이것도 진짜. 좀 구독해 주세요. 예. 일일 영식도 구독해 주시고 시대 정신도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예. 오늘 좀 이렇게 서론이 좀 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중요한 행사들 한번 또 이렇게 후기도 좀 나누면서 이거 딴 데서는 궁금해하질 않아요. 별로 뭐 이렇게. 진짜로. 근데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값진 일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방쇼에서 긴급 라이브로 대세프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정책을 가지고 행사를 한 건데 무려 900분 이상이 봐주셨어요. 와, 진짜로. 아니 그러면 현장에 오신 분까지 하면 거의 1000분 가까이가 보셨다는 건데 아니 전 이게 너무 희망을 보는 게 아니 형님 요즘 뭐 정치권에서 정책 얘기하면은 시청률 떨어진다, 정책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늘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리는 직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정치권의 게으름일 수도 있다. 오히려 싫어한다, 이러면 시청률 떨어진다는 편견 속에 오히려 더 좀 비생산적인 것들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시방쇼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 참여하실 때는 진짜 관심 많으시거든요. 전 거기서 진짜 희망을 봅니다. 우리 그날 굉장히 생산적인 얘기들 많이 했고 또 궁금하신 분들 우리 시방쇼에서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날 시방쇼 라이브 딱 우리 제작진도 와서 키는데 걱정 많이 했잖아. 그치. 솔직히. 그치. 이거 괜히 또 인력들 이렇게 오시고 하면 또 힘든데. 그치. 근데 너무 참 놀랍게도 진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작에 킬 걸 그랬죠? 저번에 못 켰잖아. 후회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변화도 전 희망이 있다.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시방쇼를 통해서도 더 그런 거 더 중계도 더 하고 더 많이 알려야 돼 진짜로. 더 열심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분까지니까 딱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1분입니다. 제가 이제 신추위라고 해가지고 신인규 신혼여행 보내기 추진위원회 제가 위원장이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신부님을 보내드려야 된다. 이 얘기 좀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4천 찍었습니다. 찍었죠. 찍었고요. 그 4천이라는 거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근데 4천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 줄이야. 이게 역대 최고 아닙니까? 저는 오늘 나 진짜 저의 주식창과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시방쇼 피셜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외치겠습니다. 갓재명 대재명 갓재명 이건 뭐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나 인간적으로 오늘 하루 외치고 가야 된다고 봐요. 오늘 하루 외치고 나 오늘 하루 명비어천가 갈 거야. 나 외치고 갑니다. 4042.83 최고치 경신. 나 이러다 5천 가는 거야. 아니 저도 뭐 형님하고 비슷한 생각했는데 진짜 아니 오늘 정도 되면은 경제는 이재명, 경제는 국민주권 정부. 뭐 해야지 어떡해. 이 정도 얘기해도 누가 이렇게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 김민수 정도 되는 정말 이런 좀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정말 그 정쟁을 위해 사는 사람들 빼고 아니, 그 사람들 빼고 거기는 뭐 내란도 잘했다는 사람들이니까 뭐 별로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같은 날은 경제는 이재명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야죠. 아니 이거는 정말 저는
아니 너무 놀라워요. 왜냐면 대통령 취임하신 지 지금 140일. 정말 그 인수위도 없이 지금 사실은 인사가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불완전한 상태에서 급한 일만 먼저 한 건데 야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역대 최고 4042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것은 정말 이건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5천 시대 저는 더 나갈 봅니다. 희망, 더 나갈 희망. 와, 난 진짜 경제는 이재명. 경제는 이재명. 오늘은 요거 자주 얘기하겠습니다. 자주. 그 저기 오늘 같이 좋은 날에 자꾸 그 한화이글스 야구 오늘 거 경기 얘기하시는 분들은 당장 나가.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가 오늘 이겼어요. 농담이야. 아니 근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 초에서 4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왜 이걸 뒤집히냐고. 내가 이러니까 한화 이글스 야구를 내가 한화가 내 가족이라 그랬지. 대전분이시. 이글스가 나의 가족이요. 그렇죠. 근데 야구는 말이요. 한화 이글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요. 내가 방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시방세인데 세 중에 독수리시구나. 그렇지. 세 중에 시방 독수리. 근데 사실 전 비둘기여가지고. 비둘기. 시사 비둘기죠.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9회 말 2회 투아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고. 근데 대신에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요. 지금 지고 있는데. 대전분이시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이건 이제 실력이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저는요. 지금 이제 뭐 상법 개정안 지금 2차례 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게 많거든요. 많죠.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조금만 더 가미돼서 정책적 지원이 들어가고 그죠. 이제는 주주주권 시대를 국민주권 정부에서 명실상부하게 진짜 열겠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저는 앞으로 정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이 천장이 없는 거죠. 계속 뚫고 올라갑니다. 오늘의 기록을 내일 갱신하고, 그죠. 내일 기록을 내일 모레 갱신하고. 와, 난 진짜 경제는 이재명, 경제는 이재명. 다시 근데 한번. 인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있든 없든 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지고 그렇죠.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짜릿해. 그러니까 이제 우려는 할 수 있지. 이러다가 너무 파죽지세로 오르기만 하다가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가 일종의 뭐 예를 들면 그 일찍 하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식이 급히 빠지거나 내리막을 타면 어떡하죠?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 있지. 혹시나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 너무 좋은 일만 생기니까 변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뭔가 방지책을 얘기하거나 우려를 얘기하는 거는 선한 걱정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사각지대 한번 갈까요? 사각지대. 어떻게 하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철 좀 들어라. 이 주둥이를 떠들어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는 부동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요거 고세를 참지 못하고 요 주둥이를 털고 있는. 근데 진짜 한심해요. 아니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 아니 진짜 한심해서 그래. 한심해서. 왜냐면 비전도 없어, 대책도 없어. 그러면은 부동산 공화국으로 미친 집값 더 만들어서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 한동훈이처럼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켜가지고 수도권을 더 팽창시켜서 망하자는 얘기야? 그래. 지방은 더 고사되고 수도권은 더 몰려들어가지고 더 망하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아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정신 차릴 가능성 없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다 티가 나는데, 그렇죠. 드러나는데 저주하는 거죠. 한심해. 망할 거야, 망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코스피로 뭐 재미를 봤다가 코스피로 망할 거야. 막 이런 식의 비판들은 사실은 3천 갈 때도 또 했고, 4천 가니까 또 이런 계속 하는 거야. 저주만 하는 거야. 근데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으니까 언젠간 코스피가 좀 빠지거나 조정을 겪겠죠? 거 봐라. 그게 홍준표 방식입니다. 거 봐라. 그게 홍준표 방식.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지.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서로 권력이 교체되면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정치의 본령이죠. 근데 어떻게 참 정치인 중에 나라 망하기를 고사지내고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요. 그런 인간들이 권력 잡아보세요. 오늘도 뭐래더라? 이준석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파란 윤석열이래. 파란 윤석열.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아치죠. 그럼 너는 주황색 윤석열이냐? 주황 윤석열이야? 아니 윤석열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겠답시고 파란 윤석열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아니 저도 윤석열 만들 때 제가
요만큼이라도 좀 기여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난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해요 진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잠깐만. 파란 윤석열이라고. 잠깐만. 파란 윤석열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파란 윤석열이라고 했어요? 파란 윤석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유 한심해. 이게 있냐? 네? 이게 한심해. 이게 이준석이요. 이게 이준석이요. 네. 이게 야. 이준석이요. 아 시원하네. 자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대로 읽어주세요. 네. 사정 국면으로 정책 실패를 덮는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와버렸다. 뭐 이딴 소리를 참 이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이렇게 사람이 참 추잡해지는 건데. 자 다음 또 한번 들어가야죠. 또 한번. 그래서 예. 그래서 입당을. 그러니까 입당 뭐 합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파란 윤석열 먹고 싶지. 파란 윤석열. 아니 국민의힘을 먹고 싶잖아. 파란 윤석열. 그러니까 언젠간 합당할 거죠. 아이고. 내란 세력이랑 합당할 아이고.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근데 형님 이거를 준 내란 세력인가? 근데 이거를 윤석열 만든 쪽에서는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지. 내란을 일으키거나 계엄을 한 세력에서 계엄이란 단어를 쓰는 거는 이건 정말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인데. 그 부동산 계엄. 김재섭이도 부동산 계엄이란 말을 쓰잖아요. 계엄 때 투표도 그 윤석열 탄핵 때 12월 7일에 도망간 사람이 김재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섭장이 요즘에 좀 너무 상태가 안 좋잖아. 무리하시는 것 같아. 많이 안 좋아. 근데 이준석이는 원래 안 좋았고 상태가. 저는 사실은 좀 김재섭장하고 김재섭장하고 이 준석징은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싶거든요. 근데 김재섭 짱이라고 하는 건 좀 제가 듣기 그렇네요. 뭐야 그럼? 김재섭 이게 낫지. 아니 그 재섭장은 저기 짱이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일본에서 왜 호칭 뒤에 군 이런 거 붙이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그냥 비슷하게. 인규짱. 막 최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게 무슨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 얘기는 그 둘은 좀 난 다른 사람이라고 봤는데. 본질은 똑같아.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 본질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고 있죠. 국민의힘 재섭 준석 동행. 요거 제가 미리 밑밥 깝니다. 제가 요거 미리 밑밥 까는데요. 오세훈 잘 보시고요.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 요 셋이서 언론이 장난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미리 밑밥 깝니다. 이거 주말에 안 그래도 이미 조갑제가 음. 한동훈, 이준석 가지고서 이미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미. 그 대표하고 조갑제 아저씨하고 책을 뭐 같이 낸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오세훈이 벌써 장난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이가.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을 가지고 지금 조갑제가 띄우고 오세훈까지 껴가지고 오세훈 중심으로 이준석, 한동훈을 같이 데리고 간다. 그리고 거기에 유승민까지 얹겠다. 뭐 요게 이제 약간의 계획인데 결국 이준석이는 여기서 국민의힘 들어가고 싶다. 딱 요거죠 지금. 그래요?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란 윤석열의 말을 어떻게 쓰냐고.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맥이 좀 다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약간 이준석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이제 계속 약간 이제 꽃놀이 패처럼 오늘 아침에 여기도 빰빰빰 여기도 오늘도 한동훈. 여기도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가관이야 가관 지금. 이재명의 시간은 5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벌써 이제 내다보고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마다. 근데 이거 뭐 이준석이 뜨든 한동훈이 뜨든 어디든 빨대를 꽂아놓고 나중에 뜨는 사람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나 이겨라 수준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나중에 하나의 길에서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죠? 아니 딴 건 모르겠는데 만나려고 하는구나. 이준석은 확실해. 왜? 매일 장동혁 실드만 쳐. 매일 내란당 대표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들어가려고. 왜냐면 오세훈이 오라 그래도 내란당 대표가 허락 안 해주면은 인증 못 받으면 못 들어가거든. 잠깐만 우리 인증 받아야 되거든. 잠깐만 그러면 그거 얘기해야겠다. 장동혁 쉴드 쳤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쳤어, 보고 가자. 쳤어. 아니 그 있잖아. 장동혁의 부동산이 몇 채 뭐 이렇게 있다 논란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장동혁의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장동혁의 부동산이 실제로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비판은 왜 안 해요?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우리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요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는 그저 경운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서민 중심의 부동산만 소유했을 뿐입니다. 날씨는 어떤가요? 저 추운 겨울 제가 보유한 부동산은 겨울이 제일 웃겨. 추운 겨울 바람을 피하고 모진 풍파를 피하기 위해서 그저 저는 단지 윤호게임.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싫다 진짜. 너무 똑같아. 그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반응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지금 국민의힘에 기어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너무 간절해. 파란 윤석열까지 나왔는데.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면은 어떻게 이따위 소리를 하는지를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요거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PD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역시 시의적절한 저에 대한 설명과 해명과 변명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해졌어요? 추운 겨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준석 히터. 이준석 히터 감사합니다. 엉뜨라 그러죠. 엉뜨. 이준석 엉뜨 감사합니다. 이준석 핫팩 감사합니다. 이준석 만세 한번 해보세요. 이준석 만세. 이준석 핫팩 감사합니다. 그럼 내란 정당에서 한 가족 되는 거네. 또 다시 어게인이네. 저는 개혁신당을 어게인.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쿠킴 어게인. 쿠킴 어게인. 보수 어게인. 한동훈. 윤 어게인. 한동훈은 안 되지. 장동혁이가 한동훈은 안 돼. 당원 게시판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안 됩니다. 안 하지만 이준석 대표님은 가능합니다. 가능해. 합당하실 거죠? 예. 추운 겨울 경찰을 고작 4대 반 탔던 저 같은 사람을 벤틀리 타는 민주당과 비교를 한다니.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추운 겨울에는 보령으로 가세요. 보령으로. 그만하나요? 아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몇 군데 아니 사각지대 그 얘기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좀 진맥은 해봤어요. 저희가 진맥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 그대로 읽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죠 그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동혁 아파트 내채를 비판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벤틀리 타면서 경찰을 4대나 욕하는 꼴이다. 뭐 비유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벤틀리 타는데 경차 고작 4대 타고 있는 장동혁을 욕하는 게 니네 둘 다 똑같아. 장동혁 욕하지 마. 왜? 나 국힘 가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장동혁 욕하지 마. 파란 윤석열. 나 사실은 되게 중립적으로 이거 보고 있다. 여든 야든 나쁜데. 나 가고 싶거든. 나쁜데 사실은 더 나쁜 쪽은 민주당이야. 나 국민의 왜냐면 동혁이 형은 고작 경차 넉 대밖에 안 타거든. 근데 이게 비유가 안 맞잖아. 안 맞지. 아니 일단 자동차를 우리가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니 비유가 상황이 맞을 때 비유를 해야 공감이 되고 야 비유 좋았다 이렇게 가는데 비유가 안 맞아. 그러니까 뻘소리지 뻘소리.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 뭐랄까요. 이제 이준석이 감이 많이 다 사라진 건데 감을 하나 보내줘야 되나? 감 맛있는데. 감을 좀 찾아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차에 대한 비유가 너무 얼토당토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저희가 장동혁 두둔하겠다고 지금 매일 1일 장동혁. 그렇지. 장동혁만 매일 그냥 빨아지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그게 국민의힘에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냥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친애하는 이준석 대표님. MOU?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올바른 비유와 그 얘기도 해줘요.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사람.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정치인은 바로 이준석 대표님입니다. 이거 윤석열이의 워딩이죠. 제가 참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이 추운 겨울 가장 저에게 따스하게 다가온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엉뜨 존경을 표합니다. 경차에도 엉뜨 이준석. 핫팩 이준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동혁에게 한동훈이란? 그게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은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이 이준석보다는 확실히 팬덤은 강하대. 강하지. 그러니까 보니까 둘 다 팬클럽 정치거든요. 팬클럽 정치인데 한동훈이 아무래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에는 이제 세력이 얼마 없으니까 장동혁이가 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품는 거 이렇게 품을 수가 있는데 한동훈은 품기에는 조금 규모가 돼. 사이즈가. 팬클럽이 좀 커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부분도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밀착으로 저희가 분석합니다. 자 오늘 이제 9시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전공법 달려가 보겠습니다. 벌써? 가보시죠. 강력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살짝 조짐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은 남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그 여론조사도 좀 봐야 되고 이펙 관련된 내용도 좀 봐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큐.
예, 돌아왔습니다. 자, 아우, 맛있는 계란 내란이 48시간 왔어요. 저온 숙성. 예. 저희가 오늘 계란이 왔어요. 예, 요거 이렇게 깨야 되죠, 이렇게. 내란이 왔어요. 예, 이렇게 깨서 소금이 예. 왔어요. 여기다가 껍데기를 예.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계란이 왔어요. 야, 이거 맛있겠다. 어머. 자, 시방몰이 준비한 영양 간식 저온 숙성 39. 와, 너무 맛있겠다. 아, 예, 요거는 이제 찜질방에서들 많이 드시는 거죠? 찜질방에서 머리 양머리 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이거. 야, 껍데기 너무 잘 까죠. 참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맛있겠다. 까죠. 너무 잘 예, 까진다. 자, 너무 소금 한번 좋습니다. 찍어가지고 잡숴보겠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 환상적일 것 같아 맛이. 요 간식으로 딱 좋거든요. 간식으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아우, 대박. 와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아, 머리에 깨야 돼 이거? 음, 머리에? 잘안 깨져. 아파. 아파. 머리에 이거 야 쉽지 않은데? 자, 9,900원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48시간 구웠고요. 100% 국내산 대란만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예, 39에 9,900원. 예, 한 알로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간편하게 야, 먹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다. 아유, 맛있습니다. 아, 안 깨져. 머리 안 깨져. 안 깨져. 형님 머리 아파요. 깨져. 머리 아파요 이게. 안 깨져. 이거 바닥에다 깨야 돼. 야, 이게 잘 안 깨지네. 아유, 머리로 옛날에 깼었는데 제 머리가 좀 소프트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잘 근데 깼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10개도 먹어 내가 진짜. 너무 맛있죠.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그냥 집에서 군것질거리 막 찾으지 마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사셔가지고 아, 내가 오늘 좀 출출한데 야밤에 뭘 먹지 하다가 이 계란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양심에도 좀 덜 찔려. 근데 가격도 너무 좋은데? 너무 싼데? 와, 맛있다. 맛있다. 3개째 먹는 거야? 그냥 들어가요. 아니 어쩜 이렇게 잘 찌셨대? 아, 머리 한번 해볼까 진짜? 큰맘 먹고 아까 했는데. 돌파하는 걸로. 그래요. 돌파 될까? 우와! 와! 아, 된다. 와, 이거 처음 성공했네 진짜. 와, 이거 머리 각오를 하고 깨니까 되네. 근데 머리에 깨 먹을 때도 제맛이죠 이게. 자, 여러분들이 예, 됩니다. 오늘 와, 아프다. 저희의 이 차력쇼를 보고 진짜 구매하셔야 돼. 사준다라는 예. 저희의 이 차력쇼를 보고 사준다라는 전제하에 진짜 차력까지 했다. 진짜 차력까지. 그래서 사주겠지. 진짜 사주시겠지. 간절한 구매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형님. 그 희망하는 마음으로 머리 그 갑니다. 우측 상부로 한번 가시죠. 우측 아, 상부. 난 이쪽으로 깼거든. 두개골보다 정법으로 갑니다. 두개골이 더 세요. 아니 그걸 형님, 그거 위험해. 안경 벗고 해 그러면. 그거 위험해. 안경 벗고 해. 안경 벗고 하세요. 정법법. 정복법. 야, 이거 비둘기가 여러분 사주시는 거죠? 비둘기의 차력쇼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비둘기. 어머, 비둘기. 뭐야? 아니 개박살이 났네. 이거 파워 비둘기네. 파워 비둘기. 형님 그 안면부가 어우, 강력하시네요. 개박살이 나버렸네. 야, 파워 비둘기다. 파워 비둘기. 야. 사신데. 사신데? 아, 그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데. 야, 진짜 사줘서 감사합니다. 그 구매해 달라고 개박살이 났어. 으깨버렸어. 개박살이 났어. 하지만 맛있을 거야. 맞아요. 더 맛있지. 하지만 맛있을 거야. 더 맛있지. 이마로 깼는데. 아,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가 반정치를 요렇게 만들겠다. 그 상징이죠? 반정치를 박살내겠다. 같은 마음 염원입니다. 아, 또 우리 우선님께서도 구매하시겠다고. 이게 아침 식사로도 괜찮고요. 균형 있는 영양 간식입니다. 아니 한번 웃었으면 됐어. 그렇죠. 근데 굉장히 형님 그 이마로 세게 깨시네. 아니,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야, 우리 민민민님께서도 사시고 우리 주해솔님도 지니팔쌤도 사시겠다고. 와. 근데 목은 좀 맥힙니다. 목은 맥히니까 물 한 잔 또 드링킹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바나나 우유랑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아, 죽어. 거의 죽어버려 그냥. 아, 쉽게 죽어버려. 만약에 여기 지금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이거 진짜 기본 10개 들어갑니다. 나 왜? 한 판 다 먹어. 저 지금 3개 먹었는데도 하나 더 먹고 싶거든요. 아, 방송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 참는 거예요.
진짜 참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먹을까? 아니야. 아 너무 땡기는데. 딱 하나만 더 먹을래? 하나만 더 먹고 연장 방송 하면 되잖아. 진짜 하나만. 나 너무 진짜 못 끊겠네. 하나만. 제가 연장 방송은 계속 튀어나와. 진짜 하나만. 예쁘게 깹니다. 예쁘게. 요렇게 깨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껍데기가 깨져요. 야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로. 사이다도 맛있겠다. 맛있어서 저희가 이게 진짜 집중을 딱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요건 하나만 더 내가 먹어야 맛을 딱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까지. 네. 이렇게 딱 깨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매하시면 됩니다. 소금 딱 찍으셔가지고 아우 그냥 너무 맛있다. 아유 여러분들 덕에 그래도 계란 맛있게 먹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계란을 밥처럼 먹는다고. 맛있어서 그래. 저희가 둘이서 지금 이만큼 깨먹었어. 많긴 많네. 이만큼 깨먹었습니다 저희가. 맛있어서. 요 정도 할게요 저희가. 맛있는데 이게 더 먹으면은 이제 안 되고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물은 좀 저희가 한번 먹을게요. 왜냐면 목이 좀 맥히니까. 네요. 맛있다.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합니다. 시방쇼의 매출을 많이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유나 다른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완전식품 계란 많이들 드셔주시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좀 빠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 네. 이제 리얼미터에서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주 대비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1.2%로 조사가 나왔고요. 이게 유권자 2,519명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네. 근데 지금 2주 연속 하락 추세로 지금 나오긴 했고요. 뭐 정당 지지율까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이 44.1%, 2.4% 빠졌고 국민의힘은 37.3인데 0.6%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역대 최소치다. 그러니까 많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 어떻게 보셨죠? 뭐 이제 7% 차이긴 한데 많이 붙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거 이제 뭐 여당 쪽에서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자꾸 갭 차이가 줄어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긴장감 있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를 보면 여당이 못해서 이런 것이냐라기보다는 야당의 전략이라는 게 국회에서 깽판치고 여야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등치시키려고 하는 국회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일부분 성공한 게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과의 지지율 간극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아마 여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리얼미터도 똑같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고스란히 이제 여당 지지율과 함께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간극이 여전히 벌어져 있잖아요. 그 차이를 좁히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대목은 뭐 매주 같습니다. 매주 같은데 다만 이제 에이펙이 이번 주에 있어서 그 기대감이 분명 국민들 사이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리얼미터는 좀 많이 뛸 거라고 봐요. 다음 주는 많이 뛸 겁니다. 민주당도 뛸 거고 대통령 지지도도 전 뛴다고 봐서 뭐 이번 주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수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너무 큰 실망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뛸 거니까 분명히 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을 위험하게 저는 보는 게 지금 5대5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정쟁도 세게 하고 또 거기에 민주당도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5대5로 마치 기계적으로 균형을 가져서 뭐 약간 둘 다 싸움 지늑걸처럼 국민들이 이해를 해서 뭐 동반하락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좀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상대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당이잖아요. 근데 내란당하고 5대5로 싸워서 5대5로 인식이 된다?
그럼 저는 그거는 그럼 민주당이 진 걸로 저는 이해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민주당의 의원들의 일단 설화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복귀왕 의원 얘기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민희 위원장의 여러 논란들, 예, 뭐 예를 들면 MBC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퇴장이라고 하는 아주 그 좀 권한을 상당히 좀 풀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매우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고 뭐 지금 뭐 추기금 관련해서도 뭐 반환을 왜 보좌관에게 시켰냐부터 해서 지금 여러 논란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5대5로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손해이지 않나. 손해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은요 지금 대통령의 외교, 대통령의 경제, 그냥 이 두 개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로. 네, 그래서 이게 참 보시는 분들 입장에 따라서는 뭐 지금 특검도 좀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법개혁안들을 더 던지고 있는 것도 좀 답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농축이 돼서 결국에는 요약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예, 조금 더 도와주고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더 쉽게 갈 텐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그런 부분들 뭐 이건 뭐 민주당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니까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상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는 여러 이제 극우 지지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대선을 봤을 때 내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치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졌죠. 그 수치로만 보면 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여기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런 거를 우리가 전제로 해놓고 본다면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내란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카르텔이나 숫자 측면에서는 절대 다수인 건 사실입니다. 내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더 사실은 잘해야 되죠.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틈을 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빌미를 줘서도 안 되고. 빈틈을 줘서도 안 되고 빌미를 줘서도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더 높여야 되고요. 빈틈없는 집권 여당이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좀 중론이에요. 중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치를 지금 책임 있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민심에 무겁게 저는 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다음 주도 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가는 거고 좀 옆에서 받쳐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내란 정리하는 거 잘 해내야 되죠. 다음 뉴스는 뭔가요? 다음 뉴스는 지금 이 한문혁 검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나 오늘 좀 헷갈리더라. 오늘 뉴스공장도 그렇고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고 추미애 위원장도 그렇고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뭐 한문혁 검사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제하는 게 이제 마치 이제 이종호 측의 전략에 넘어간 거다. 뭐 이제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왜냐면 나는 좀 원칙대로 하자면 아니 한문혁이가 얘기가 한두 번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뉴스타파 보도 이런 거 보면 김건희를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했느냐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좀 법조에 빨대가 있는 양반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현실을 봐야 된다. 윤석열 안 묻은 검사 찾기 힘들다. 그나마 김건희 특검이 돌아가려면 한문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또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원칙적으로 2021년에 지가 이종호를 만난 사실을 숨기고 지금 파견 업무를 받은 거잖아요. 저런 사람이면 들어오면 안 됐죠. 애시당초. 근데 들어와서 이제 이게 뒤늦게 특검 쪽에서 인지를 해버리니까 급하게 파견 해제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대검에서 감찰 들어가는 거고요.
대검 감찰은 기대를 안 하고 애시당초 이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수사팀장이었던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을 배제하면 수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내밀한 내부의 상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원칙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종호랑 술 처먹은 사람이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다 되냐?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 내밀한 얘기들을 좀 전달받고 네네네. 또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생각을 달리하게 되네요. 아니 뭐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추미애 의원이나 뭐 박은정 의원이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혁 검사가 그래도 지금까지 2021년도 또 2024년도 2025년도 특검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수사를 지금까지 그래도 쭉 해온 사람인데 그나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주가 조작 사안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이 사진을 제보한 사람이 이관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종호의 최측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종호의 최측근이 이 사진을 제보했다라는 것은 그 동기가 결국 특검팀을 흔들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판단을 해보세요.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일단 그 의견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 입장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문혁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사안들 수사를 지금까지 해온 건 맞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나름의 기여를 했다 손 칩시다. 그건 이제 그런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근데 팩트는요. 이종호랑 술자리를 했던 사진이 일단 나왔고요. 그거 이제 이종호 수사 맡기 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 일단 같이 뭐 만났을 때 뭐 이종호가 작업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수신 제가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전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케이. 할 말이 없고 두 번째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면 이렇게 외부에서 흔들어 제낀다고 해서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아주 강한 바람이 와서 불어도 안 흔들려요. 그냥 자기 길 가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은 아니 뭐 이렇게 사연이 많고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한 것도 솔직히 성과도 김건희 잡아는 거 말고는 별로 없고. 아니 뭐 제가 명태균 얘기하면 또 혈압 오르기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도 안 됐고 뭐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래요. 한문혁 검사도 그 4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맞아요. 특검 복귀시켜달라고. 아니 한문혁이 주도한 사람이야.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고 뭐 제가 주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한 명이고 또 하나는 한문혁은 그동안에 주가 조작 사안을 특검에 와서 수사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를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안이 왜 특검을 합니까? 결국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라고는 이 검사 라인들 덮은 놈들 이놈들 수사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 덮어준 사람 소환도 못 하잖아요. 그럼 저는 특검이라면은 뭐 지금 여기서 뭐 추미애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처럼 뭐 한문혁 두둔하고 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본질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전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고 보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들어가더라도 아니 왜 이창수까지 수사 못합니까? 누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누가 못하게 막았습니까? 특검을 하고 있는데 특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한문혁 검사를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 공작의 눈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제가 뭐 그 말이 틀렸다 이 말은 아닌데 뭐 그 제보자가 이종호랑 가까운 사람이 했으니까 의심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본질은 왜 이렇게 취약하게 김건희 특검은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국민들 속만 새기고 밝혀낸 건 없고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저는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전체가 물론 저는 아유 정말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이 해왔던 수사 모두가 뭐 잘못됐거나 지지부진하거나 뭐 결과물이 없거나 성과를 못 냈거나 제대로 하는 일이 뭐 단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약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물론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분노스럽지만 약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건 특검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약하잖아. 우리가 믿을 건 특검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이제 특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고 민중기 특검 개인적인 그 의혹이 드러나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속 시끄럽게 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이 맞는데 이미 언론이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고 국민을 믿고 믿어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 건 특검이 주체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충격적인 보도는 민중기 특검이 본인 그 주식 논란이 벌어지니까 대통령실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고사했답니다. 그 말인즉슨 민중기 특검 본인 스스로도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사례가 드러난 거예요. 그 왜 한다 그랬어 특검? 그러면 왜 한다 그랬어? 그러면 나 진짜 민특검한테 정말 서운한 게요. 아이고. 국민들은 지금 민특검 보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응원해가지고 남은 2달간의 기간을 성과를 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고 여기 채찍들 사람이 있고 약 발라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둘기니까. 그러면 진짜 이런 사람들 소수라도 보고 날밤을 새우러서 성과를 생각을 해야지. 40명의 그 검사에서 파견 온 검사들이 관둔다고 했을 때 어쨌든 본인이 붙잡아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흔들리면 어떡해요? 본인이 심지를 굳게 받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아니, 무책임한 거죠. 근데 대통령실한테 그만둔다고 했다고요? 사의 표명을 했다고요? 근데 대통령실이 그 사표를 반려했다고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숟가락을 다 여기저기서 올려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하나 띄워는 드릴게요. 네. 나는 이제 이게 답답한 거야. 이 5,500만 국민 중에 5천만 국민은 그 이명현 특검,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을 같은 무게로 봅니다. 그 세 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이게 어떻게 출범시킨 특검인데 내란 진압 종식과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출발된 거예요. 그러면 이 특검들은 그래 오보라고 나왔어요? 그래요? 오보면 다행이고. 근데 단독 기사도 나가긴 했으니까. 아니 국민일보 단독 보도가 오보면 다행이고 나는 그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보고 얘기한 거고 오보면 진짜 다행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 뭐 KBC도 나갔어요. 이게 좀 뭐 오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는 세계일보에? 광주방송은 또 사이라는 기사가 또 세계일보는 믿을 만한 언론이 아니고 세계일보는 MBN은 어떻습니까? MBN 그래요? 오보면 나 오보면 다행이야. 나 오보였으면 천만 다행이야. 나 진짜 서운해 나 정말 서운합니다. 오보는 진짜 오보여야 해. 연합뉴스에서도 일단 오보라고 그러니까 오보라기보다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나갔는데 다행이야. 일단은 뭐 단독 기사도 뭐 몇 개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 이거는 뭐 서로 갑론을박 하는 거는 제가 탓지하더라도 아니 민중기 특검이 성과를 내고 우직하게 수사를 하면 하죠. 이런 논란에 흔들리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아니 이종호가 예를 들어 전 그거예요. 뭐 추미애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말 맞다나 이종호가 그래 이관영 통해서 흔들었어. 에? 흔들었다고 흔들리는 거는 그건 특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흔든다고 흔들려요? 뭐 자꾸 여기도 뭐 채연 씨 노래 또 불러야 돼? 자꾸 흔들려? 왜 그러시나요? 흔들리니까. 그 홍경민 씨 흔들린 우정 또 한번 부를까요? 뭐 자꾸 흔들려 자꾸. 그러니까 뭘 흔들리기는 우직하게 하면 되지. 권한 행사하고. 자 사실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오보이길 바랍니다. 난 민특검을 그래도 난 진짜 뼛속 깊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에요. 그리고 나 진짜 오늘 너무 속상한 게 나 오늘 대한뉴스 갔는데 양지열 변호사님도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특검부가 판사 출신 2명이 왔잖아요. 2명이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냐. 내부적으로 민중기 말을 검사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서는 거지. 영이 안 서고 본인 개인 의혹도 있고 40명은 이미 막 나가려고 원대복귀 하겠다고 걔 지랄을 떨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명태균 게이트의 양평고속도로 지금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태업을 검사 출신 그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냥 태업하고 있다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다들 화가 난다는 거야. 김건희 특검 내부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가관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린대요. 다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걸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김건희 특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특검보도 이제 새롭게 이제 수사팀을 재편한다고 하니까 나는 2달 동안 대통령이 허락해주면 12월 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분골쇄신해서 성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뭔가 싶은 게 특검은 특검대로 지금 이 내부가 골마 터져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또 법원은 법원대로 수사를 빗장을 치고 있고 그럼 결국 누가 웃습니까? 결국 범죄자가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 그 권력형 비리 속에 숨어서 네. 소위 말해서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웃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등 쳐먹고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냥 일만 망쳐놓고 수습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진짜 너무 속상함을 넘어서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진짜로.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 꼴이. 근데 포기해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뭐 오늘도 드리고 계속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감시는 하되 특검이 중심을 잡고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고언도 하고 감시는 하되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 명태균 게이트를 건드려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사진 한 장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그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흔들렸다면 난 그걸로도 그건 정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흔든다고 흔들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자면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벌어진 논란은요.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또 이제 보면 최혜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이 이 사진이라는 증거를 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놓친 거야. 일찌감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검 탓을 하는 특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언론들도 있죠. 근데 나는 다 좋아. 이 한 부장 있잖아. 이 한문혁. 한문혁이가 수사를 뭐 그동안 오래 했고 나발이고 잘했고 못했고 어쩌고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인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한문혁이 파견 해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현실론자들이나 원칙적으로는 이종호랑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어느 쪽이든 간에 김건희 특검이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성과 내달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다. 그렇죠. 그리고 안타까워서 그래. 그렇지. 안타까워서 그렇죠. 누가 지금 뭐 특검 흔드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럼 범죄자들 빼고. 뉴스타파 출신 기자 봉지욱 기자라든지 여러 뉴스타파 기자들이 한입 모아서 뭐 시민보나 등등이 한문혁은 원래 안 될 놈이었다. 그 놈은 특검 가면 안 됐다라고 얘기했던 전례가 있었던 거나 지금 뭐 추미애 위원장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이거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거 당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종호 측의 계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동일한 거는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계략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가 와닿지는 않는 게 아니 그러면 그 계략이 없었으면 김건희 특검 뭐 문제 없는 거 됩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수두룩 빽빽한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특검의 지금 체질 자체가 지금 약하게 돼 있는 게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한문혁이 뭐 수사를 잘했까? 아니 뭐 다 못하게 했겠습니까? 뭐 한두 개는 잘한 게 있겠죠. 근데 뭐 과거에 뭐 한두 개 잘했으니까 지금의 한문혁도 칭찬해줘. 그건 너무 오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을 잘해야지. 그럼 누굴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건 지금 비단 김건희 특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란 특검도 심우정이 못 들어가고 있고 이명현 특검도 사실은 그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구명 로비 내지는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3특검 공이 유사해요. 제가 볼 때.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육성까지 나왔는데 왜 지금 공천 개입 사건 건들지도 못합니까? 육성을 다 들었는데 국민들이? 이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아니 물론 법원의 방해도 있어. 그걸 국민들이 감안을 해서 보죠. 근데 법원을 탓하기에도 지금 수사 자체가 성과가 안 나니까 못 가고 있으니까 소환 자체를 안 하니까 난 의지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맞아. 뭐 인력이 부족해? 항상 강조하지만 진짜. 이거 잘못되고 흐지부지 되면 피해는 누구 본다? 국민이 보죠. 국민이 보고
대통령이 보는 겁니다. 아니 형님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그럼 인력 더 주면은 더 잘했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 더 줘도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인력 탓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 성과로 말을 해야지. 어쨌든 국회에서는 더 센 특검법이 여전히 해가지고 아유. 인력 보충해주고 기간 늘리는 거 합의했잖아요. 다 해준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특검과 이제 동일시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특검이 성과를 못 내면 이재명한테 뭘 줬더니 또 뭐 성과 못 낸다 이런 식의 비판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저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특검 누가 골랐습니까?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에요. 그 특검을 지명한 사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을 올려서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의 궁극적인 책임을 물을 거야 아마 국민들이. 근데 민주당이 일단은 고른 책임이 있으니까 저 글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들이 박수 칠 때 특검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해야죠. 이게 앞으로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많이 지쳐요. 많이 지치지만 저희는 지치지 않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도 공을 노려보는 집중력 그걸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저희가 마지막에는 특검 얘기하면서 조금 좀 격앙은 됐는데 아니 근데 진짜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저기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슈퍼챗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구료도 좀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말씀 주세요. 렛츠고. 자 오늘 수방새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찐방새 여러분들 많이 남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특검을 포기하지 말게요. 그렇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오늘 우리 혜진님, 혜진님. 또 혜진님 슈퍼챗 감사드리고 심재빈님 감사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시방 노발대발님 홍매화 슈퍼챗 우리 시방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본반님 감사드리고 시방 노발대발님이 시방 남천동이었구나. 남천동님이 지금 시방 노발 대발로 개명을 하신 것 같아서 닉네임 개명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자구료 없고요. 없습니다. 이 방송은 한 번 더 돌아가고요. 저희가 코스피 지수와 연동되는데 코스피가 먼저 갔어요. 벌써 4천 뚫었습니다. 저희도 코스피 따라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힘내야 돼. 진짜. 많이 독려해 주시고 특검을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채널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바 안녕. 좋은 밤 되세요.